2025년 12월 11일 새벽 4시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이 맞닿은 프레아 비헤아르 인근 숲속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곳이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캄보디아군이 자랑하는 중국제 신형 다연장 로켓 PHL-03 포대 6기가 국경선 15km 후방으로 전진 배치된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130km 그리고 탄두 중량 70kg에 달하는 이 괴물 같은 무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태국 내륙 깊숙한 곳에 공군 기지와 민간인 거주 구역까지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라면 그 새벽은 굉음과 화염으로 뒤덮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캄보디아의 로켓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숨 막히는 침묵과 뒤이어 찾아온 일방적인 파괴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종의 정밀한 외과 수술과도 같은 타격이었습니다. 단 45분. 캄보디아 군부가 국방 예산의 30%를 쏟아부으며 구축했던 전략 타격 자산이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5분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국경의 숲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의 재구성은 공격 개시 10분 전인 새벽 3시 50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캄보디아 포병 지휘소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상부로부터 타격 명령 대기 신호가 떨어졌고 포대장들은 좌표 입력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PHL-03의 압도적인 사거리였습니다. 태국군의 야포가 닿지 않는 안전한 거리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빠지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전은 포탄을 누가 더 멀리 날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먼저 눈을 멀게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새벽 3시 55분 캄보디아 포병 대대의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백색 소음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무전기에서는 날카로운 금속성 잡음만이 터져나왔고 전방 관측소와의 데이터 링크가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태국 공군이 국경 너머에서 전개한 고강도 전자전, 즉 재민 공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 당황하여 유선 통신망을 찾으며 허둥지대는 사이 진짜 악몽은 하늘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 편대는 캄보디아군이 예상했던 고고도가 아니라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지형을 따라 스치듯 비행하는 저고도 침투 방식을 택했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먹통이 된 그 10분의 공백은 태국 전투기들에게는 운동장 한복판을 걸어가는 것만큼이나 편안한 진입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새벽 4시 5분 태국 공군의 첫 번째 미사일이 어둠을 찢고 날아들었습니다. 목표는 무작위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지휘 통제 차량과 통신 안테나만을 골라 타격했습니다. 캄보디아 포병 부대의 눈과 귀가 완전히 잘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존한 캄보디아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지휘 체계가 마비되자 개별 포대장들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반격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좌표를 수신할 수도 상부의 발사 승인 코드를 입력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거대한 로켓 발사대는 그저 덩치 큰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차량이 급하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지만 이미 하늘에는 태국 공군의 드론과 전투기가 그들의 머리 위를 선회하며 사냥감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본격적인 선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국 F-16 전투기들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하여 숲속에 은폐된 PHL-03 발사 차량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태국군의 공격 정밀도였습니다. 공개된 드론 영상을 보면 태국군의 폭탄은 정확히 로켓 발사관과 차체 사이의 결합부를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로켓 추진체에 유폭이 발생했고 거대한 불기둥이 숲을 집어삼켰습니다. 새벽 4시 45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태국 공군기들이 유유히 기지로 귀환할 때 지상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진 6대의 발사 차량과 불타는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캄보디아 군이 자랑하던 전략적 우위는 단 한 발의 로켓도 쏘아보지 못한 채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45분간의 교전 기록은 현대 전장에서 하드웨어의 스펙이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사거리 130km라는 숫자만 믿었지만 태국군은 그 숫자가 현실화되기 전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산 무기 체계와 서방제 전투 시스템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참혹한 패배의 원인을 두고 베이징과 프놈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나빴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무기를 쥐고 있던 군대가 무능했던 것일까요? 그 진실은 이제 막 공개되기 시작한 기밀 보고서들을 통해 더 깊은 내막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 참혹한 45분간의 전투가 끝난 직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국경의 폐허가 아닌 베이징과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충돌은 겉으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토 분쟁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기술이 정면으로 맞부딪힌 최초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캄보디아군이 보유한 중국제 PHL-03 다연장 로켓이 태국 공군의 미국산 전자전 장비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를 넘어 중국 방산업계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화약의 양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라는 냉혹한 진리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공군은 이번 작전에서 링크 16이라 불리는 미국과 나토 표준의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국경 상공을 비행하던 태국 조기 경보기가 캄보디아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순간 그 정보는 1초의 오차도 없이 비행 중인 F-16 전투기와 지상의 지휘 통제 센터로 실시간 공유되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의 통신망은 전쟁 개시와 동시에 먹통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수출한 통신 장비는 강력한 제밍 환경에서의 주파수 도약 기능이 빠진 이른바 몽키 모델, 즉 성능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태국군이 스웨덴과 미국 기술을 결합한 전자전 포드를 가동하여 캄보디아군의 주파수 대역을 광범위하게 교란하자 캄보디아 포병들은 마치 눈을 가리고 복싱링 위에 오른 선수처럼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대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로 쏘아야 할지 알려줄 눈과 귀를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싸움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통합 능력의 싸움이었습니다. 로켓의 사거리가 아무리 130km에 달한다고 해도 그 로켓을 유도할 레이더가 꺼져버린다면 그것은 그저 비싼 폭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태국군은 냉철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참패는 즉각적인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전투 발생 24시간 뒤 베이징의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에는 캄보디아 주재 군사 고문단이 작성한 긴급 기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측 고문단은 이번 패배의 원인을 장비의 성능 부족이 아닌 캄보디아군의 운영 미숙과 부패 탓으로 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캄보디아 군 일부 부대가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고순도 발전기 연료를 횡령하여 시중의 저급 연료를 사용하는 바람에 정작 전투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레이더가 셧다운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아 태국군의 구형 제밍 공격에도 시스템이 뚫렸다는 식의 변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무기 체계의 신뢰성이 국제시장에서 의심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책임을 사용자인 캄보디아군의 무능함으로 전가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이 보고서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분석가는 익명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중국산 센서와 데이터 처리 기술이 실전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서방의 전자전 체계를 감당하지 못한 명백한 기술적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소 훈련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던 중국제 시스템이 실제 고강도 교전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하고 과부하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태국군은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경망을 먼저 끊어버리는 스마트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투는 동남아시아의 밀림 속에서 벌어졌지만 그 파편은 전 세계 무기 시장으로 튀었습니다. 싼 값에 대량의 화력을 제공한다는 중국산 무기의 마케팅 포인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알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의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운용하는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캄보디아 군 지휘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방패가 종이장보다 얇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전선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압도적인 승기를 잡은 태국과 벼랑 끝에 몰린 캄보디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강대국들의 외교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백악관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 전화의 수신자는 방콕의 태국 총리 관저였습니다. 전투의 포성이 잦아들 무렵
외교의 전쟁터는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국 총리에게 직접 핫라인을 가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자신이 지난 여름 국경 교전을 전화 한 통으로 멈췄던 사례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정전과 평화 협상 테이블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그 속내에는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려는 복잡한 셈법이 깔려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이대로 괴멸할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태국 총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긴 설명 대신 방금 전선에서 전송된 드론 영상 파일 하나를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그 영상에는 협상의 여지가 사라진 전장의 참혹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캄보디아 군 주력 부대는 조직적인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국경에서 50km 떨어진 후방 보급기지까지 태국 기계화 부대가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태국 총리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무너져 내렸는데 누구와 협상을 하란 말입니까? 라는 무언의 반문이었습니다. 태국이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캄보디아군의 붕괴가 단순히 태국군의 화력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군을 무너뜨린 진짜 적은 바로 그들 내부에 자리 잡은 지독한 부패였습니다. 전선에서 노획된 캄보디아군의 장비와 포로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PHL-03 로켓 포대를 호위하기 위해 구형 전차인 T-55 부대를 배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이 전차들은 기동은커녕 포탑조차 돌리지 못하고 태국군의 대전차 미사일 세례를 받으며 고스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연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부상으로는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전차의 연료 탱크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부대의 군수 담당 장교들이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 안이하게 판단하고 비축된 경유를 빼돌려 민간업자들에게 팔아치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는 강철로 만든 관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태국군은 전투 병력을 7일 단위로 교대시키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지만 캄보디아 병사들은 같은 참호에서 2주 넘게 제대로 된 보급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식수는 오염되었으며 지급되어야 할 전투수당은 중간 지휘관들의 주머니로 사라졌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병사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태국군의 F-16 전투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옆에 있던 전차가 기름이 없어 멈춰섰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도망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라는 냉혹한 교훈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태국군은 완벽한 보급과 지휘체계로 싸웠지만 캄보디아군은 부패라는 암세포에 갉아먹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참담한 패배의 기록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보를 담보로 비리를 저지르는 군대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프레아 비헤아르 국경에서 벌어진 45분간의 짧은 전투는 2025년 아시아 군사사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의 승패를 넘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누가 더 많은 병력과 더 큰 대포를 가졌느냐를 겨루는 소모전이었다면 오늘의 전쟁은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느냐를 겨루는 속도전이자 정보전이 되었습니다. 태국군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데이터 링크와 지휘 통제 시스템에 끊임없이 투자했고 그 결과 전장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거대한 로켓포에만 집착했을 뿐 정작 그 무기를 움직이는 신경망과 병사들을 위한 보급 시스템은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자랑하던 무기는 단 한 발도 쏘아보지 못한 채 숲속의 고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장의 교훈은 대한민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태국군이 보여준 승리의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가성비 좋은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서방의 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고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하늘을 지킨 F-16과 지상을 장악한 서방제 장비들의 활약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와 천무 그리고 FA-250 같은 무기체계가 왜 현대전장에 최적화된 선택인지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메시지는 바로 시스템의 투명성입니다. 전쟁은 군인이 수행하지만 그 전쟁을 지탱하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입니다. 캄보디아군의 패배는 전방의 병사가 약해서가 아니라 후방의 장군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연료가 없는 전차와 밥을 굶는 병사들에게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패한 국방은 적군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며 평화 시기에 쌓인 비리는 전쟁이 터지는 순간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새벽 캄보디아 국경의 숲속에 버려진 PHL-03 로켓 발사대의 그 무거운 침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침묵은 성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패와 무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낡은 군사 교리와 부패한 조직에게 울리는 가장 시끄러운 조종이자 경고입니다. 전쟁은 용기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차가운 진실을 되새기며 오늘 리포트를 마칩니다.